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계 1위가 될 꿈의 원전 이 기업 전 세계 시장 장악하고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 좀 새로운 먹거리, 돈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금투세도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상황은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라는 것은 유예 또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발표만 좀 늦을 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 유예나 또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자금이 제약 바이오 다음으로 원전에 좀 돈이 들어왔다. 이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전에 좀 따끈따끈한 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일단 좀 해보자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은 이제 테마가 아닌 성장주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대내외 경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전은 AI죠. 이 AI 모델과 같이 성장하는 이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사업이고, 각 국가에서도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형 원전, 여러분들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 결론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더욱더 지금 재차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유와 정말 저평가된 보석주들, 저평가는 종목들입니다. 원전주 중에서도 저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힘들게 발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보석주 어떤 게 또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죠. 미국 이제 뉴스케일 파워 원전 관련주, 소형 원전 관련주가 무려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을 지금 보인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아마존이 SMR에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아마존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어떻게 이 SMR의 확장이 이어져 나가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도 SMR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신먹거리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존을 기준으로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아마존이 이제 간밤에 버지니아주에 이제 있는 이 에너지 기업이죠. 도미니언 에너지와 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언은 이미 버지니아에 있는 아마존 452개의 데이터 센터에 약 3,500메가와트 공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500메가와트는 이제 250만 가구 분량의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은 이번 계약에서 도미니언의 원전 인근에 SMR 개발을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존은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미니언과 이제 원전 관련주들, 국내 원전 관련주들과 어떠한 지금 뭐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보셔야 돼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아마존은 워싱턴주에 있는 공공전력 공급 기업인 노스웨스트 SMR과 내기, SMR 내기에 대해서도 추가 계약을 좀 맺었었습니다. 일전에. 그래서 초기 320메가와트 전력 생산 이후에 960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중요하죠. 아마존은 노스웨스트가 건설하는 이 원자로에 사용될 첨단 원자로와 연료를 공급하는 엑스에너지, 이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투자예요. 기존에 이제 아마존이 이제 도미니언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도미니언만 함께 아마존과 한솥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엑스에너지라는 기업과 아마존은 한솥밥을 좀 먹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이 엑스에너지라는 곳에다가 5억 달러, 대략 이제 하나로 6,822억 원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지금 주도를 했는데, 이 엑스에너지는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주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에너지는 미국의 에너지부죠. DOE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에너지의 대표적인 SMR 모델이 이제 XE10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XE100이라는 이 소형 원자로예요.
이게 이제 소형 원자로인데 이게 이제 고온가스로 냉각되는 SMR 기술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가스 어떤 가스를 쓰냐? 트리수연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연료 입자가 여러 겹의 보호막으로 감싸져 있어서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작동하는 방사능 누출까지 최소화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미니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이런 지금 모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엑스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투자 유치를 주도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엑스에너지에 투자한 국내 투자사는 두산에너빌리티 작년 초에 이제 약 26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DLENC도 작년 초에 약 39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존에 이제 원전 투자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주죠. 지금 이 아마존에 이제 투자한, 아마존이 일전에 투자한 엑스에너지를 국내 기업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수주까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에너지는 그러면은 뭐 투자만 받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투자만 받은 게 아니라 자, 아마존양 수주까지 받았습니다. 4기의 XE100 모델. 워싱턴주에다가 수주를 이미 받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20메가와트 전력 생산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4기만 지금 딱 두부 칼 자르듯이 이것만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8기의 SMR 추가 설치 옵션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8기까지 추가적인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주 자체는 지금 도미니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수주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주도를 할 때 어떻게 지금 주도를 했냐? 아마존의 기후서약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후서약 펀드에는 어떤 정말 뭐 주체적 인물들이 참여를 했느냐? 시타델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의 시타델 증권의 창립자인 켄 그리핀. 이분이 이제 이 아마존의 기후서약 펀드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한 겁니다. 시타델 증권사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시간 대학교라든지 굴식한 투자자들이 이 기후서약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주도하는 이 SMR 사업은 결국 이번 이제 계약 도미니언 에너지, 이 도미니언 에너지를 결국 이제 압도한다. SMR 사업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적인 설치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그래픽 카드인 블랙웰에 있어서 메인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 GPU가 한 대당 3, 4만 달러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지금 가져간 게 수십억 달러치를 지금 이제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주문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은 이 그래픽 카드를 돌리려면은 대규모 전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도미니언 에너지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엑스에너지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한 이 엑스에너지를 통해서 무려 5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지금 아마존이 의존하는 SMR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누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도미니언 에너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엑스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엑스에너지 의존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E1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작은 크기를 갖고 있냐? 물론 당연히 이제 기존 원전보다는 작죠. 하지만 이 크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장 0.5개에서 1개 면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8개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엑스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마존만 SMR 투자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구글도 뭐다 여러분들, 소형 원전과 공급 계약을 지금 맺은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 가동할 전력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오클로라는 소형 원전의 회사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높은 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지 좀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높은 전력 수요는 엔비디아 GPU, 이게 대규모로 설치되면은 이걸 또 학습을 해야 되니까 연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력을 또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전력 자체를.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돌리면 안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나옵니다. 탄소 배출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약속을 했냐, 2050년까지 전력 100%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충당하는 아리백이라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그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탄소 배출이 나오고, 하지만 지금 원전을 쓰면 탄소 배출은 안 나오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약속을 언제까지 했다, 2050년 100% 충당하는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국가들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켜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참여를 했고, 현 시장은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도 봐야죠. 미국의 전력난. 이것까지 지금 겹친 상황이라서 SMR 수주 가속화는 기정사실하고, 그리고 이제 부지 제약이 적기 때문에, SMR은 부지 제약이 적기 때문에 또 표준화용이 이런 장점까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전력난이 지금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 부분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계속해서 밑빠진 독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미국의 지금 현재 전력망이 엄청난 심각한 노후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전력 인프라, 요런 뭐 송전선, 배전선, 변압기 이런 게 1960년대 지금 건설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전력망 70% 이상의 송전선과 변압기가 25년 이상 사용된 상태라서 노후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날씨로 인한 정전 사태가 이전 10년 대비 무려 78%나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는 결국 현재 지금 전력 시스템의 내구성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많이 일어나요. 정전이 많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무서워서 여러분들 사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못하죠. 그러면 이거를 대체하려면 이것도 다 여러분들 교체해야 돼요. 근데 이거 교체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 동안 낙동강 오리알이 되라고? 아니죠. 이 시간 동안 SMR을 차곡차곡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SMR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정부도 SMR을 통해서 이 시간, 교체하는 시간 자체를 벌기 위해서 SMR을 지금 도입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은 전력 송전 손실과 노후화된 장비의 수리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블랙아웃, 정전이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안심하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심한 게 뭐다? SMR이다. 기존 원전은 건설하는데 8에서 10년이 걸리지만은 이 SMR은 얼마나 걸린다? 1에서 2년, 길면은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국의 SMR 정책 전략을 보시면은 미국은 이제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에너지가 여기서 직접적인 에너지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된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MR 개발에 대한 확고한 민간주도 정부 지원 체계를 지금 미국이 대표적으로 지금 앞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는 관련주를 봐야겠죠. 이제 원전 정말 저평가되고 숨은 보석주들, 어떤 원전주들이 있는지,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제가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 대한 어느 하나 좀 기준을 제가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어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전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원전에서. 그러다가 좀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바람이 이렇게 연거푸 불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루하루 시장이 있어가지고 불어오는 바람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추격 매매를 이제 일삼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내가 리스크만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은 이 추격 매매 정말 좋습니다. 다만 내가 리스크 감수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추격 매매는 역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방에서 이 추격 매매, 우리가 이 따라가는, 쫓아가는 매매를 하자라는 게 아닌, 우리가 어느 하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감내할 수 있는 이 하나의 기준을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공시 분석을 다 해드려서 이제 오후 1시 45분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제넥신 이거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공시와 뉴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제넥신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밤에도 저녁에도 제가 자 바로 아마존이 소형 원자로 발전에 5억 불 투자한다. 제가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이죠, 여러분들. 오늘 10월 17일 아침에 제가 항상 장전에 여러분들께 집중해야 될 섹터와 종목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에는 셀비온,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 탑5 안에 드는 빅파마와 기술 수출이 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 우진엔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인 제넥신. 어제 잡은 종목이었는데 이걸 또 봐야 된다. 항상 제가 아침에 기준을 잡아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만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수급이 하루아침에 바로 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하루아침에 빠질 수는 없어요. 이 돈이 유지가 되는 게 2에서 3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도 다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원전주도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잡아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물론 뭐 제 분석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브리핑을 어떻게 드렸냐. 원전의 경우 당일 모멘텀 형성이 돼서 갭상승 출발한다면은 과감하게 시초가 베팅 포기. 셀비온과 제넥신은 시초가 공략 이후 낙폭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한 접근 가능. 분할 매수입니다. 항상 이 종목이 좋긴 좋은데 밀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보수적으로 밀렸다가 생각을 해야 될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가 적어진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고점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위고비가 출시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이 마운자로가 또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를 선보인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만 치료제의 재료 소멸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료의 연장선으로 지금 전망을 한다. 그래서 원전 동시효과 우진엔텍이죠. 우진엔텍 이거 갭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두 종목 셀비용과 제넥신 충분히 시초가 베팅 분할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상 수급이 발생한 종목 또한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장전 동시효과 8시 56분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넥신 같은 종목 이거 공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제넥신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였는지.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공시는 직접 찾아야 돼서 불편합니다. 다트전자 공시에 가서 이제 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숨은 보석주들은 공시밖에 없어요. 방법은. 근데 빅이라도 있냐 하실 텐데 제가 장 마감 후에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잠시 후에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셀비온 오늘 제가 시초가로 이거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늘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10시 51분에 이제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넥신도 어제 공략한 종목이지만은 11시 24분에 어떻습니까? 11시 24분에 급등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초가 베팅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좀 보셔야 될지 이런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제가 정해드리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웬만하면은 이 테두리에서 시장의 전개 방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민들도 자, 우리가 소통방에서 이 기준, 바람이 어디서 불지 쫓아가는 매매, 리스크가 있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 좀 같이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성장주 발굴 보고서까지 좀 드릴게요. 그래서 FDA 관련 이슈가 있는 두 종목,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 종목, 즉 고려아연과 같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 좀 치열하게 있는 지금 종목 같아요.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는. 그래서 이 세 종목의 특징은 영업이익률은 40% 이상입니다.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에서 뗄 거 떼고 나오는 이 순이익률은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무는 지금 뒷받침이 탄탄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재무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 5천억 내외인 스몰캡 저평가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종목 제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나는 좀 안정적으로 정말 수익 날 수 있는 우상향 곡선 나오고 있는 종목 하나 좀 들고 가고 싶다. 정말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 성장주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소통방에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죠, 여러분들. 010-4902-6181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예,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통방 링크 제가 요렇게 지하궁전 이 링크를 요렇게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터치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기준 좀 이렇게 확실한 기준 정말 무게가 있는 기준 하나 만들어 가시고 성장주 안정적인 종목 요거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원정 관련주 숨은 보석이 어떤 게 있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석주는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이 S&T 에너지는 원정 관련주고요. 그리고 중동발, 자, 어떤 이슈가 뭔지 보자면은 중동발 대규모 신규 수주가 지금 급부상이 된 종목입니다. 실적 좋아지겠죠. 그래서 에어쿨러라는 부품을 이제 중동발 대규모 신규 수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죠. 한수원양의 콘덴서와 배관을 이제 동시에 공급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죠, 여러분들. 영업이익에서 떼고 나오는 게 단기 순이익인데, 이 단기 순이익이 366억 원이 잡힌 기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은 7.99% 그리고 순이익률이 10.80%인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보다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실은 갖춰진 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이 현재 지금 얼마냐? 13,580원 정도 하는데 이 기업의 내재된 가치를 멀티페 20배, 보편적인 PER이죠. 보편적인 PER을 20배만 주더라도 적정 주가는 35,387원으로 지금 성립이 되는 기업인데 현재 지금 뭡니까? 이 밸류에이션의 절반 이하에서 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잠깐 이 S&T 에너지의 차트를 좀 우리가 보면은 자, 이 종목 지금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2,819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원정 관련주 중에서는 2배 정도는 지금 저평가된 기업인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다 흑자입니다. 잠깐만 재물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S&T 에너지거든요. S&T 에너지의 재물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자는 나오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적자는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률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순이익률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부담되지 않은 수준인데 유보율이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유보율이 2657%입니다. 여러분들. 곳간에 현금이 많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뭐 하냐? 여러분들, 이 돈으로 정말 뭐 주주환원 이거 제대로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 주식수도 2천만 주, 상장 주식수가 2천만 주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주주환원 이 유보율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재무에 적자 전혀 없고 흑자 여기에 지금 주주환원까지 이중으로 지금 호재가 내재된 기업이 바로 S&T 에너지다. 시가총액이 2,8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종목이 어떻습니까? 이 가격까지 일전에 밀렸다가 급등 나왔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 가격은 이탈 안 시키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저점 자체를 올리는 거예요. 최소 밸류에이션이죠. 이 기업의 최소 밸류에이션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이 기업이 16,100원 직전 고점인 이 16,100원 돌파하더라도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됩니다. 5천억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중동발 대규모 신규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월봉을 봤을 때, 자, 월봉을 봤을 때 뭐다, 여러분들? 이것만 넘으면은 신고가 형성입니다. 매물대가 없거든요. 이제 악성 매물대가. 그렇다 보니까는 수익률 개선되고 있지, 곳간에 현금이 많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부각이 되면 성장주기 때문에, 지금 얘도 단독적으로 성장주입니다. 원전주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기업 또한 여러분들 저점은 지금 일전에 맞췄기 때문에 박스권은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은 최소 밸류에이션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최소 밸류에이션은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과연 최대 밸류에이션을 얼마까지 만들어줄 건지 이 과정에 있는 게 지금 S&T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수, 상장 주식수도 작고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적은 기업이다. S&T 에너지 저평가된 기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OBV 거래량 이탈, 즉 매수의 압력이 강한지 매도의 압력이 강한지 요 부분을 OBV라는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거래량을 기준으로 봐야죠, 여러분들. 다른 어떤 지표보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결국 뭡니까? 심리죠.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제일 첫 번째 지표인데, 거래량은 없지만요. 거래량은 없지만 현재 지금 뭐다? 주가가 이렇게 두 번째 저점, 여기 있어가지고 두 번째 저점을 만들어준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받아줬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지금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는 그래도 막 너무 리스크 감수하기는 싫고, 그렇다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뭐 세 자릿수 수익률을 노리기 싫고,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원전주를 좀 노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S&T 에너지 괜찮습니다. 재무 좋고 정말 뭐 주주 환원, 이거는 시간 지나면은 분명 또 나올 문제고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래서 첫 번째 보석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S&T 에너지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금화 PSC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총 상장 주식수가 불과 600만 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방금 봤던 S&T 에너지의 총 상장 주식수가 얼마였죠? 2천만 주였잖아요. 총 상장 주식수. 근데 지금 금화 PSC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총 상장 주식수가 이 S&T 에너지 3분의 1 수준이에요. 600만 주. 품절주죠. 옛날에 여러분들 예전에 양지사라는 종목 좀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이것도 품절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얘도 품절주. 얘는 양지사보다 더 심한 놈입니다. 금화 PSC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이게 좀 충격적이라서 제가 여기에 먼저 적어놨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지금 원전 쪽 모멘텀이 있느냐. 원전 정비, 수처리 시설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일전에 UAE 쪽, 중동 쪽에 원전 수주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도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에서 뗄 것 떼고 당기 순이익이 38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 S&T 에너지보다 좋죠. 12.87%. 순이익률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에서 뗄 것 떼고도 11.26%예요. 1조를 팔면은 1,100억 원이 이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재무 또한 좀 보도록 할게요. 금화 PSC. 저는 재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자잖아요, 여러분. 적자면은 리스크가 커. 솔직히 내가 아무리 뭐 한 6개월, 3개월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적자면은 이 리스크가 잠재는 폭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금화 PSC. 자, 금화 PSC 상장 주식수 600만 주죠. 600만 주에다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유보율 보세요.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고간의 현금이 S&T 에너지보다 많은 1000%예요. 1000%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무상증자 언제 나올지 몰라. 600만 주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노터스 아실까 모르겠는데, 노터스가 8대1 무상증자 했잖아요. 지금 HLB 바이오스텝인데. 그럼 이거 8대1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4,800만 주거든요. 금화 PSC는. 유보율 보세요. 무상증자 언제 과감히 나올지 모릅니다. 이미 이 기업은 적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자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괜찮아요, 진짜로. 저평가됐어요. 지금 얼마냐? 금화 PSC를 좀 봤을 때, 잠깐만요. 지금 27,950원인데 이거 밸류에이션으로 좀 봤을 때 여러분들 멀티플 20배 적용하면은 12만 6천원 와야 됩니다. 유통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깡패예요. 무상증자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이 어디다? 이 가격이에요. 시가총액은 얼마냐? 1667억입니다. 1677억. S&T 에너지보다 2배 저평가됐죠, 여러분들. 근데 수주 이력도 있고 적자도 아니고 흑자야. 근데 고간의 현금은 더 많아. 더 많아. 자,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차트를 보면은 자, 고점 56,700원에서 반토막 났네, 여러분들. 야, 이거는 괜찮죠. 반토막 난 자리에서 흑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 가격이죠. 윗꼬리 거래량 터진 자리. 이 가격이 이제 1차 저항입니다. 얼마? 33,200원. 현재 지금 얼마다? 27,950원이니까는 대략 몇 프로 차이 나냐? 대략 한 15% 정도 차이는 나겠네요. 15%.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이거 돌파를 하면은 추세 전환이 돼서 직전 정고점인 42,700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점을 만들어주고 올리고 있잖아요. 저점 만들어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여기서 저점 한번 만들어주고 8월 5일날 시장 막 10% 밀릴 때 이때 저점 만들어주고 여러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원전 뭐 미국 국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강제적으로 해야 되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재무도 탄탄하고, 이게 재무가 탄탄하니까 여러분들 상승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가의 현금도 많아서 무상증자 언제 나올지 모르는 호재폭탄이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께 금화 PSC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DK락이에요. DK락. 이 DK락이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국내 최초 미국 기계 기술자 협회로부터 원자력 발전 제작 인증서를 획득을 한 기업이에요. 국내 최초로. 그리고 과거 전량 수입 의존을 했던 플렉시블 메타로스 국산화를 시킨 기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원전 하나에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대왕고래, 아시죠 여러분? 대왕고래 플러스 신한울 3, 4호기 건설업체 수혜입니다. 이중 테마예요. 이게 더블 테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종목 나쁘진 않거든요. 이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참, 이 종목 재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DK락 재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DK락 여러분들. DK락도 상장 주식 수가 얼마예요? 100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적죠? 이것도 품절주예요, 여러분들. 1000만 주에다가 재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재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자는 아니죠, 여러분들. 영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려 2022년에 58억 원이 당기순이익이었지만은 작년에 116억, 거의 2배 정도 개선시켰어요. 영업이익률도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순이익률이 더 좋아졌죠, 여러분들. 영업이익에서 뗄 거 떼고도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는 거 주머니로 이게 더 좋아졌고, 부채 비율 적고 유보율 2,500%.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재무는 뭡니까? 적자는 아니에요. 성장성 내재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냐? 자, DK락 시가총액 보시면은, 자, 얘는 766억이네. 이야, 더 싸죠, 여러분들. DK락. 더 쌉니다. 이거 월봉 차트를 좀 주봉으로 좀 볼까요? 고점 18,300원에서 지금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들. 반토막 났는데 적자는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 흑자고 고간의 현금도 약간 좀 넉넉히 있어요. 2,500%면 여러분들 넉넉히 있는 거예요. 부채도 없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신한울에 대한 건설 수입뿐만 아니라 SMR대에서도 이제 피팅 밸브라든지 요게 또 수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체코 원전이라든지. 그러면 이 종목이 안 가겠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766억 원인데.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 때. 이 자리는 코로나 때 2020년에 만들어진 자리고, 근데 아무 지금 뭐 적자도 아닌 상황에서 이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자, 이건 싸요, 여러분들. 흑자인 상황에서 수익률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재무 문제 없잖아요. 적자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싸? 근데 원전 관련주들 시총이 766억 원이네. 야,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정말 저평가된 시장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런 주식이 결국 여러분들 재무와 뒷받침이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뒤늦게 올라가고 나서 따라가는 이런 추격 매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쫓아가는 매매, 이런 매매보다는 제가 여러분께 소통망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듯이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좀 기준을 잡으면은 여러분 수익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정말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왕고래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왕고래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플 20배 적용시키면은 이론상 적정 주가가 22,807원인데 현재 지금 7,580원이니까 요것도 여러분 좀 볼만하겠죠. DK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원전 관련주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도 빅테크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SMR 원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관련주들 수주 더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 실적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주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가도 받쳐줘야죠. 주가도 상방으로 받쳐줘야겠죠. 또한 현재 지금 유럽에서도 원전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즉 물이 이제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노 저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항해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렇게 좀 영상만 보고 투자하기는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제 텔레그램 분석을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제넥신처럼 아까 소통방에서 보여드린 이 부분이죠. 제넥신처럼 시장에 숨겨진 이런 보석주를 발굴할 수 있는
절대 비기. 이거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 다트 전자공시 정말 이런 재능신처럼 시장에 숨어 있는 보석주들 어떻게 하면은 이 다트 전자공시에서 3분 이내로 찾을 수 있는지 자, 이 비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종목과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인류 최후의 배터리를 개발한 기업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가 결실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 주자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리튬 황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보다 먼저 상용화에 나선다라고 밝혔는데 이 리튬 황 배터리라는 것은 양극 소재로는 황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 소재로는 리튬 메탈, 즉 리튬 금속을 이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양극재로 들어가는 재료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자, 이런 재료들, 가격이 비싼 재료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리튬 황 배터리는 저렴한 이 황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걸 특징으로 에너지 밀도를 기존 3원계 대비 2배, 즉 1000와트시까지 높일 수 있고 낮은 가격으로 고용량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보다 리튬 황 배터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 SDI도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 황화물의 전고체 배터리를 늦어도 27년에 양산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현대차 그룹도 리튬 메탈 배터리를 내재화를 해서 25년도부터는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차세대 배터리라 불리우는 이런 배터리들도 결국에는 용량의 한계로 인해 이 충전과 방전이 반복이 된다면 초기 효율을 제외를 하곤 시간이 지나면은 성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차세대 배터리의 이런 고민 또는 우려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마침내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고집을 꺾는 인류 최후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기술이 나와서 현재 일론 머스크마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터리가 바로 다이아몬드 배터리 또는 뉴클리어 다이아몬드 또는 핵 다이아몬드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테슬라에서 직접적으로 오래 언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배터리 자체를요. 그래서 이 핵 배터리, 핵 다이아몬드 배터리라는 것은 미국 미주리 대학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이 권재환 교수가 2009년 당시 핵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에 대한 최종적인 실험실 개발을 끝냈다라고 영국의 BBC 방송이 명백하게 보도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좀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 권 교수님은 양산에 대한 부분, 이 양산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을 좀 했었지만은 이때 당시 이 핵 배터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먼 미래처럼 좀 느껴져 기업들에 지원하거나 좀 이런 부분이 약한 수순이어서 결국 이 양산에 대한 기술을 보류하고 있던 찰나에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양산을 맡기기 위한 최종적인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 번 충전을 하면요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반영구적인 배터리를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서 전력 자체도 이 배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는 전력 내재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배터리가 현재 인류 최초로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배터리가 상용화까지 거의 다 왔다라는 건데요. 이 상용화에 대한 증거로 중국 또한 권재환 교수님의 수명을 능가하는 핵 배터리를 완벽히 개발하지 못했지만은 보시다시피 50년간은 초소형 핵 배터리를 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중국도 사실상 이 반영구적 배터리, 이 핵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스타트업 베타볼트가 만든 이 핵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국인 특전사 부대와 해군에 우선 적용을 시킴으로써 드디어 반영구적 배터리에 대한 전 세계 전쟁까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핵 다이아몬드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 후에 이제 남은 핵 연료봉을 통해서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추출한 방사성 동위 원소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로 밀폐를 시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다이아몬드로 밀폐를 시킨 후에 이 내부에서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하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배터리인데요. 영국은 과거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를 하면서 생긴 수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브리스톨 대학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법을 의뢰를 하면서 개발이 된 배터리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감속제인 흑연을 직접적으로 가열을 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를 별도 추출, 그리고 열전 소자와 단단한 차폐물인 다이아몬드로 완벽하게 밀폐를 시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충전 없이 최대 28,000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체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 전력 내재화가 이 한 가운데서 완벽하게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 다이아몬드 내부에 밀폐된 이 탄소 14가 내뿜는 방사선 에너지를 통해서 사실상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1차적인 수명은 탄소 14의 반감기가 약 5730년으로 충전 없이 배터리를 50% 사용을 하는데 5730년이 걸린다는 거고요. 이로 인한 총 사용 기간은 1만 년이 넘어가는 28,000년이 이 배터리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 기술에 대한 진보에 놀라움을 금치를 못했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뉴클리어 배터리, 이 핵 다이아몬드 배터리를 언급을 하면서 2023년이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핵 다이아몬드 배터리는 향후 미래 전기차나 무한 발전을 위한 소재로 쓰일 전망이 매우 확실한 상황이고요. 우주항공과 대형 원자력 그리고 전기차 등 이런 무한 동력을 필요한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단계라서 성장성 하나만큼은 이처럼 확실한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핵 다이아몬드 배터리가 완전한 상용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온전히 나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재는 약간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바로 가격과 비싼 가격과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비싸고 1캐럿당 0.2g, 즉 1캐럿당 약 1,300만원, 0.2g에 1,300만원의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대체제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지금이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 역시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일반 다이아몬드보단 저렴하여도 배터리에 사용될 정도로 가격이 낮질 않죠. 1캐럿 0.2g에 90만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생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NDB라는 스타트 기업과 테슬라 실무진 그리고 국내 이 해당 기업이 2021년부터 합작 연구에 돌입을 해서 세계 최초로 핵 다이아몬드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의 상용화 기반을 만들어주는 자체적인 다이아몬드 내재화, 즉 가격 경쟁력을 내재시켜줄 독자적인 다이아몬드 공법을 개발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 기업의 핵배터리 상용화 기술이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의 기술이 좀 더 필요해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한 기업과 3자 합작을 맺어서 인피니티 파워라는 3자 합작사죠. 3자 합작사를 설립을 한 다음,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미국의 국방성도 이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했다. 결국 이 3자 합작사가 지원을 받아서 이 개발된 핵 배터리, 결론적으로 전체 효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최종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뉴스 올해 6월 12일 날 최종적으로 자 개발이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돼서 미국 원자력 일간지인 월드 뉴클리어 뉴스에서도 대서특필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름은 올해 말 최종적인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고객사에게 이제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핵다이아몬드 배터리가 벌써 상용화가 되게 만들어준 이 핵심 기술 바로 흑연입니다. 이 흑연을 지금 이제 정제를 한 다음에 작은 다이아몬드로 바꾼다라고 이 해당 기업과 NDB가 밝혔는데, 지금 이 흑연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일반 다이아몬드 있죠. 우리가 보석으로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탄소 14, 즉 이 방사능 원소의 누출을 완벽하게 차단함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10분의 1 그 이상의 수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독자적인 좀 내재화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이 있는데, 이 브리스톨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톨 대학의 기술이 현재 지금 NDB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이관을 시킨 상황인데, 브리스톨 대학에서도 기존의 다결정의 다이아몬드가 아닌 이 단결정의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해서 약간의 내재화는 시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상용화 기술은 이 NDB와 테슬라 실무진들, 그리고 이 해당 기업이 이 흑연이라는 것을 정제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보다 무려 10분의 1 그 이상의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 가격 자체가 사실상 리튬 그리고 이제 흑연보다 훨씬 더 경제성을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내재화를 시켰죠. 그래서 바로 이 해당 기업과 테슬라 실무진들 그리고 NDB가 합작해서 이룬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류 최후의 배터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재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의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2003년부터 별다른 시세가 없었습니다. 흔한 말로 잡주였죠. 하지만 20년 이후인 2023년, 자 여기가 2023년 10월인데 이때 당시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역대급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유입이 되었고, 자 이 이후로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 자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노출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해당 기업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묵혀왔던 이 분노를 결국 이제는 표출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암시를 분명히 해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을 또 보시면은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자 8월 초에 들어온 수급이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니까는 뭐였습니까? 기타 법인이었습니다. 자 이 기타 법인의 수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뭡니까? 이 기타 법인의 성격은 이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내부자라는 반증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해당 기업의 호재를 현재 지금 증권사도 모른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언론에 선제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증권사도 이 사실 확인 후 지원 사격을 좀 해주겠죠. 즉 호재 가시권 출격 임박을 수급과 차트까지 명백하게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여러분들 8월 9일날 어떻습니까? 18% 뛰고 그 이후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오르고 있어요. 결국 중국이 핵 배터리를 개발을 했고 인민해방국에 우선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성도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 뭐다? 패권 경쟁이 핵심 기업이 이 해당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국방성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 여러분들 얼마까지 갈까요? 그래서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 또한 내 계좌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 또한 내가 답답하다 정말 수익에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종목으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갈증 회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죠. 자 상단의 번호로 자 오아시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시면은 자 이 해당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매수 안 하시더라도 이름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 안 가나 한 주만 사셔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 기업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아시스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이 종목 어디서 사야 되고 언제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바로바로 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